안녕하세요. 메이플 동물의료센터 원장 박지윤입니다. 오늘은 아기와 동물이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기와 동물을 너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게 해라. 아기와 동물 사이에는 어른이 개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드리는데요. 그 조금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아기와 동물 사이에는 너무 다른 바디 시그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린 아이들이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선 소리를 질러요. 엄청 큰 소리로, 높고 큰 소리를 지르게 되죠. 이런 소리를 지르는데, 이런 소리를 지르는 행동, 그리고 발을 쿵쿵쿵쿵 구르기도 하고요. 팔을 크게 휘젓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뚫어져라 쳐다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 맞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때는 뚫어져라 쳐다보죠.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때는 자꾸만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힘 조절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너무 세게 끌어안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엄마들이 얼굴에 막 긁히는 자국도 되게 많이 나고 아기들 손톱에 상처가 많이 나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좋으면 막 잡아 뜯기도 해요. 자, 이런 행동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동물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 이렇게 러프하게 만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한 눈을 똑바로 마주보는 것을 조금 무서워하죠. 아무래도 눈 똑바로 마주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눈치를 보면서 눈을 이리저리 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을 지금 아이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기분이 좋을 때도 이런 행동을 하고, 기분이 극단적으로 안 좋을 때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의사소통 방식이 동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버릇없고 예의 없고 거칠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나이대에 하는 행동들인데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게는 너무나 거부감이 큰 행동들이 많고, 이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을 때 동물들의 불편감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계속 방치했을 때는 아이와 반려동물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생후 1, 2년 정도의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동물에 비하면 동물들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도 스스로 걸어다니고 소리를 내고 성견이 되고 성묘가 되는 데에 비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발달이 굉장히 늦기는 하죠. 하지만 생후 1년이 될 때까지는 아기들에게 생기는 변화가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생아들이 누워서 소리만 옹알옹알 내고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엄마에게 안겨 있거나 아기 침대 위에 누워 있거나 요즘에 많이 쓰시는 역류강제 쿠션 같은데 위에 누워 있거나 하겠죠. 근데 어느 날부터 아기가 스스로 뒤집기 시작해요. 보통 100일이 좀 넘어가면 아이들이 서서히 이제 혼자서 스스로 뒤집기를 시작하는데, 그럼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계속 누워서 소리만 내던 아이들이 갑자기 엎드리기 시작하고 자세가 바뀌면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배밀이를 시작하면서 기동성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시간이 지르면 혼자 앉기 시작합니다. 혼자 앉는다는 것은 또 큰 변화를 의미해요. 아이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거든요. 또한 아이들이 손을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앉아있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장난감을 스스로 던지기도 하고요. 누르기도 하고 뺏기도 합니다. 이렇게 손을 쓰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또 반려동물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저기서 누워만 있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앉아서 나한테 장난감을 던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돌쯤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죠. 걷게 되면은 기어다닐 때와는 비교할 수 없게 기동성이 좋아지고요. 손을 쓰면서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동물들에게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생기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반려동물과 아기 사이 관계는 조금 적응하려 치면 변화가 생기고 적응하려 치면 변화가 생기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바디랭귀지의 차이도 있지만, 이렇게 아기의 행동 양식이 변화하고 아기가 발달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들이 반려동물에게는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일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와 반려동물 사이에는 항상
이 완충지대로 부모가 포함되고 공간 분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적절하게 부모의 개입과 적절한 분리를 통해서 서로가 안 좋은 기억 없이 잘 성장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라나서 굉장히 좋은 반려동물 보호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과 아이들이 친해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또 막상 들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인데도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반려동물과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 그리고 주변 어른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